1승 1무로 순조로운 출발을 알리나 싶었더니 곧바로 2연패와 함께 13위까지 추락. 홈에서 아스날에게 승점을 헌납한 거로 모자라 만에 하나 3연패까지 당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고 있겠지? 일단 토트넘은 중위권을 넘어 강등권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고 감독님께서 고작 5경기만에 경질을 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나야 뭐 경질을 당한다 해도 위약금 타먹고 1년 정도 치다가 새로운 팀을 구하면 그만이겠지만 만약 오늘 경기를 이기지 못한다면 토트넘의 리그 우승 가능성은 어떻게 되겠나? 희박을 넘어 절망적인 상태로 변하지 않겠나?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지만 어차피 지금의 하나뿐인 전술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승을 못할 거라 생각하는데 감독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왕 여기까지 온 거 한 번 더 져버린 다음 새로운 감독을 데려오는 것도 현 시점에서 날 경질한다 해도 나보다 뛰어난 감독을 데려오는 게 가능할 거라 생각하나? 맨시티의 과르디올라나 아스날의 아르테타는 고사하고 리버풀의 슬롯이나 빌라의 에메리가 뭐야? 맨유의 테나우만한 감독조차 데려올 가능성이 없다는 건 몰라? 아이 혹시 또 모르지 않겠습니까? 지단부터 클럽까지 네로라는 명장들이 현재 소속팀이 없다고 들었는데 잘만하면 우리도 클럽급의 감독을. 네가 무슨 몽정규도 아니고 클럽급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만에 하나 우리 회장님께서 그 양반들의 연봉을 감당할 의사가 있다 해도 지금의 스쿼드와 지금의 투자 규모 가지고는 그 양반들이 눈길이나 줄 것 같아? 뭐 경질이란 카드를 꺼낸다 해도 클럽급이 아닌 클럽급 감독을 데려올 거라는 건 안 봐도 비디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처음 토트넘에 왔을 때 다들 저 듣보잡은 누구냐며 물음표를 던졌었지. 아마 내가 경질된다면 내가 인플루언서로 보일 만큼 나보다 몇 배는 더 생소한 감독을 데려올 거라 확신하지. 경질이 무슨 토트넘의 연례 행사도 아니고 저 역시 조금 더 감독님을 믿어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경기만큼은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 것도 명백한 사실. 토니가 팀을 떠나며 전력이 반토막난 상황이라지만 은베모와 위세가 버티고 있는 브랜트포드를 상대로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방법은 마련해 두신 겁니까? 필승법이니 필살기니 그런 게 뭐 별거 있겠나? 그저 화끈한 공격 전술을 바탕으로 선수들이 압도적인 기량만 보여준다면 결국 또 닥치고 공격에 결국 또 선수 기량에 의존하는 전술이라면 결국 또 역습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반대로 하면 너희들이 빠른 시간에 많은 골을 집어넣고 역습에 무너지지 않는다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말 아닌가? 상대가 어디 맨시티나 리버풀도 아니고 고작 브랜트포드인데 겨우 이런 팀도 공격으로 찍어 누르지 못하면 도대체 어떤 팀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고작 브랜트포드라 하기엔 현재 우리보다 높은 순위에 있으며 지난 시즌 역시 1승 1무를 기록했지만 매경기 가까스로 승리와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게다가 무승부를 거두었던 1라운드에선 은베모와 위사에게 실점을 허용했으며 특히나 은베모라면 뒷공간 침투가 주무기인 선수이거늘. 일단 위사는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나올 수 없으며 리그 최고의 뒷공간 파괴자 손흥민을 보유한 팀에서 고작 은베모가 무서워서 공격이 아닌 수비를 하란 말인가? 막말로 지난 경기도 지지난 경기도 너희들이 이름값만 제대로 해주었다면 절대로 질 경기가 아니었다 생각한다. 맨 먼저 솔랑케 첫 경기부터 부상을 당한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쳐도 자네가 아스널과의 복귀전에서 보여준 게 뭐가 있지? 비록 데뷔골은커녕 위협적인 장면조차 연출하지 못했지만 애초에 저한테 공이 오지 않는 걸 어쩌겠습니까? 저의 부진을 동료 탓으로 돌리고 싶진 않았지만 아이 존슨 그 녀석이 공만 잡았다면 막무가내로 슈팅을 때리는 통에 공을 제대로 잡아보지도 못했거늘. 그게 탐욕왕 존슨과 함께 뛰는 스트라이커의 숙명이라는 거 몰라? 동료 탓을 하기 전에 스스로 기회를 만들 생각부터 하길 바라며 지난 코번트리와의 카라바오컵 역시 어찌어찌 승리하긴 했지만 고작 이브리그 팀을 상대로도 데뷔골에 실패했다는 거 알지? 아이 그때도 아스날전과 마찬가지로 존슨과 베르너 선배가 쌍으로 홈런 레이스를 하는 바람에 그게 토트넘 스트라이커의 운명과도 같은 거니까 자네가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니까. 전임 스트라이커던 해리케인은 그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도 3번씩이나 득점왕에 올랐다는 거 알지? 토트넘 최초 전억 이상의 이적료를 기록했으면 그에 걸맞은 활약을 보여주길 바라며 다음으로 베르너 자넨 도대체 완전 이적할 생각이 있긴 한 거야? 기회는 적지 않게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 게 나왔다면 삭제만 하고 있어. 기회를 적지 않게 주셨다기엔 대부분 경기 막판 교체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나올 때마다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어도 경기 흐름은 제법 풀어줬다고 생각하는데 교체로 넣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시간은 얼마 없지만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는 의미 아닌가? 교체 자리조차 없는 라이프치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한 번 넣을 때마다 최소 1어시는 올려주는 특급 조커로 자라나주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오더베르 우리가 네토와 에제를 포기하고 자네를 영입했다는 거 알지? 비록 조금 더 저렴하고 아직 나이도 어리지만 최소한 그들의 반만큼은 활약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솔직히 전 즉시 전력감이라기보단 아직 유망주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적지 않은 기회를 주셨기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긴 하지만 저한테 그 정도 활약을 기대하는 건 존슨이 똥을 싸면 자네라도 날아다녀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말이 좋아 유망주지 자네 이적료가 500억도 넘었다는 거 알지? 민혁이 합류하기 전에 주전 자리 잡고 싶으면 지금처럼 뛰어가지고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단 말이지. 이 밖에도 존슨은 말할 것도 없고 손흥민과 메디슨 역시 지난 시즌 초반 무패행진을 달릴 때에 비하면 경기력이 썩 좋다고는 할 수 없지. 공격밖에 모르는 토트넘 공격진에서 그나마 밥값을 해주고 있는 선수라면 우리 갈라파고스 거북이 정도밖에 없지 않겠나? 갈라파고스 거북이라면 설마 저 말씀이십니까? 그럼 토트넘의 거북이가 자네 말고 누가 있겠나? 물론 느림발은 빨라질 생각이 없어 보이고 왼발밖에 못 쓰는 것도 여전하지만 제로토카 공미로 전향한 뒤부터 경기력이 몇 배는 올라가지 않았나? 아이 뭐 이제야 맞는 옷을 입은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큼
만큼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시즌 첫 골도 넣지 못했으며 끼키야 도움 몇 번이 고작인데 그래도 윙어로 뛸 때보단 훨씬 영양가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일각에선 메디슨보다 공미에 적합한 선수란 말도 있고 비수마를 원볼런치로 두는 게 수비적으로는 불안할 수 있지만 메디슨, 쿨루세스키, 비수마의 3위들이 가장 베스트라는 말이 많다는 거 알지? 뭐 확실히 몸싸움이 최대 강점이기에 윙어보단 제로톱이나 미드필더로 나오는 게 조금이나마 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제가 토트넘 공격을 이끄는 핵심 선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패스는 여전히 메디슨 선배가 하고 계시며 마무리는 언제나 그래왔듯 흥민 형께서 맡고 계신데 우리가 자네한테 기대하는 건 메디슨의 날카로운 패스도 흥민이의 깔끔한 마무리도 아닌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묵직하게 버텨주는 거지 않겠나? 비록 원톱으로 쓰기엔 마무리가 부족하고 공미로 두기엔 창의성이 조금 아쉽지만 공격과 수비를 이어주는 중앙 미드필더로 자네만한 선수가 없다는 말이지. 아이 미드필더가 찰떡인 줄도 모르고 그동안 느린 발을 원망하며 윙으로 뛰었던 시절을 생각하면 제 다리한테 미안할 지경입니다. 진작에 포지션을 바꿨다면 훨씬 더 빠른 성장이 가능했을 텐데 정상급으로 자라나기엔 너무 늦어버린 거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맞는 옷을 찾았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으며 자네 나이가 이제 겨우 24살이니 리그 정상급으로 자라나는 것도 무리가 없을 테지. 토트넘에 전에 없던 묵직한 8번 역할에 때로는 제로톱으로 출격해 최전방을 휘저을 수도 있으니 이거 잘만 하면 토트넘산 굴리트가 될지도 모르겠는걸. 토트넘산 굴리트라고요? 아니 굴리트라면 공격 진영 어디에 두어도 최고의 활약을 선보였다는 전설적인 선수 아니던가요? 제가 정말 그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단 겁니까? 물론 굴리트급이 되려면 발도 지금보단 빨라져야 할 테고 패스도 훨씬 더 정확해져야 할 테고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깔끔한 마무리까지 장착해야 할 테지만 포지션 하나 바꾼 것만으로 이렇게나 경기력이 올라갔는데 자네가 얼만큼이나 성장할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지 않겠나?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법이고 제가 또 성실한 것 빼면 시체라는 거 아시죠? 다들 두고 보시죠. 비록 느린 발 때문에 윙어로는 정상에 오르지 못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맞는 옷을 찾은 만큼 정말 토트넘산 굴리트가 될 수 있도록 토트넘의 우승컵을 안겨줄 수 있는 토트넘 중원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른 속도로 있는 힘껏 성장해 보겠습니다.